서울 아파트값 바닥론의 실체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바닥을 찍었다라는 뚜렷한 조짐이나 증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적어도 2, 3년, 한 3, 4년 정도까지는 안정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진단됩니다. 상기 신도시가 나오긴 했는데 강남을 대체할 만한 신도시라고는 과천의 7천 가구밖에 없다. 총 30만 가구 중 이거는 정말 언발의 오줌누기 아닌가 세 발의 피다. 수요 분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서 재건축 외에는 답이 없다. 이런 것들이 네,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강남에는 공급이 계속 부족하고 3기 신도시가 강남 수요를 분산하는 데는 분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가 눈에 띄지 않는 네, 부족하다. 예. 말씀하셨고 토지 보상비나 올 하반기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부분 질문 많이 하는데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은 지역성, 위치성, 장소성을 지닌 독특한 재화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한다. 근데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은 슈퍼사이클, 예를 들면 10년 주기로 시장에 대변화가 온다. 이게 10년 주기설 벌집순환 모형 같은 것들이 이를 뒷받침한다라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도 일정한 사이클이 있군요, 주기가 있군요. 이걸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이 지역 변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상징성과 대표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은 성장도시, 성장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치성이 상향되는데 인구는 지금 최근에 주춤합니다만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소득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증가폭이 큽니다. 구매력이 크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인프라. 지금 최근에 GTX ABC를 비롯해서 신안산선, 지하철 3호선, 4호선, 5호선, 7호선 모든 연장선 같은 것들이 다 서울에 지금 대부분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광화문의 지하광장, 삼성동의 지하광장에서 이런 걸 보면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서울의 많은 변화가 한 2025년, 30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신도시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행정계획인데 신도시, 도시재생, 도시재정비 이런 것들도 지금 서울이 많잖아요. 이 재개발, 재건축도. 다시 이 말하는 것조차도 지금 숨이 가쁠 정도로 서울은 앞으로 미래의 변화가 많은 도시구나 정리합니다. 현재 주택 보급률 지표가 서울은 96.3, 수도권이 98.6이거든요. 105가 적정하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보아도 450가구, 일본에 비해서 서울은 368에 불과하고요. 자가주택 소유율, 자가소유율 보유율도 서울은 49%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울은 공급이 구조적, 절대적, 만성적으로 부족하고 공급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세 시장은 절대 안정될 수 없고 전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전세와 매매는 동행하기 때문에 결국 집값도 안정되기 어렵다. 다만 부동산 경기의 사이클은 큰 흐름은 오르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또 횡보하거나 안정상태가 났다. 지금 그 국면에 접어들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기회가 닿으면 서울 지역은 이 전월세 사는 것보다는 서울이 성장하는 그게 2030년에서 40년까지로 봅니다. 이때까지는 내 집을 마련하는 전략이 당연히 유리하고 스마트한 현명한 전략이 된다는 점은 꼭 얘기합니다. 다만 사이클을 보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음마아파트가 7억 2천이 76제곱미터가 바닥이었다. 지금 바닥이 됐죠. 왜냐하면 5년 전에 바닥 쳤으니까. 19억 원은 적어도 어깨를 넘었다는 거. 꼭지인지는 알 수 없죠. 시간이 지나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정도는 어깨를 넘은 상황이라면 지금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고점 대비 40%가량 빠졌어요. 그래도 이걸 감안하면 제가 볼 때 거래바닥, 가격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매수에 나서도 장기 투자에 나서도 늦지 않다.
라는 점을 꼭 압니다. 다만 이 서울은 이게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하게 되면 신규 공급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 재건축 재개발을 자꾸 이렇게 억제하는 것만이 이게 올바른 해법이가 근본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할 때가 되었지 않나, 좀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은 약간 어깨 정도라는. 예, 적어도 어깨를 넘어선 상황이죠. 네. 다시 또 재상승해서 고점은 올 수는 있지만 그럴 확률은 높지는 않아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실수요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느냐, 앞으로 어떤 무엇을 전략. 기다려야 되느냐, 그렇죠. 어떤 전략을 세워야 자산관리 전략이죠. 예. 한 기자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우선 성공 전략에 대한 제가 늘 3박자 성공 투자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살 때인가 팔 때인가 라는 것인데 시기 선택이죠. 이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변동은 1년 정도는 적어도 안정세가 나타날 것이다. 거래량이 급증하고 정부의 정책의 변화, 뭐 총선을 앞두고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집값이 자극되면 추가적인 규제 대책도 더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는 이제 안정세로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한 2년, 한 5년 정도 보아도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는 아예 마음을 편하게 이제 안정장사가,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성장도시, 성장지역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도시의 대표적인 것은 제주나 세종이나 뭐 부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대전 뭐 여기 유성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유망하게 봐야 되고요. 서울 중에서도 세 군데를 주목해야 되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화, 그 다음에 강남 서초 송파구를 한 강남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재에서 신사까지, 교대에서 참실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용산, 박원순 시장께서 용산과 여의도를 통째 개발하겠다. 이게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만 보류됐다는 얘기는 시장이 안정되면 얼마든지 다시 재시동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다가 이 인접 지역인 마동, 성광동 이런 인접한 지역들은 여전히 관심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한강변 주목해야 되고요.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들 지역에 기존의 아파트를 산 것보다는 신규 분양이나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점도 있죠. 무주택자 위주로 가천 위주로 청약 제도가 재편됐기 때문에 요즘 과천도 미분양되지 않습니까? 광진구도 미분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무주택자이고 청약 통장만 가지고 있다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입지가 괜찮고 내가 장기 거주하고 청약 통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한꺼번에 돈은 드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요. 상기 신도시의 시범지구를 노려라. 물론 여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옥석을 구분해야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과천 다 알죠. 하남 교산, 그 다음에 고향 창릉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관심을, 그리고 시범지구를 노려야 되는데 시범지구가 과거에 미래라든지 세종을 보니까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제가 그때 LH공사, SH공사의 그 사업 설명회 대표 강사로 나섰거든요. 사람들이 시범지구에는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시범지구는 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범지구는 입지가 괜찮고 분양가가 저렴하다면 적극적으로 경공모여와 함께 신규 분양은 노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중소형 새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다주택자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증여나 상속을 통해서 분산을 안 했거나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다면 이제 좀 다운사이징 슬림화가 필요한 것이고, 무주택자는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조정 내지는 침체를 보일 때 안정기가 오히려 적극적인 서울이나 수도권은 내 집 마련 기회다라는 점을 꼭 강조하고, 끝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그동안 살기는 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가급적 성장지역,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인프라 증가, 행정 계획이 있는, 그러니까 성장지역으로 갈아탈 것을, 이게 올해가 적기가 됩니다. 이걸 자산교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전략들을 알맞게 각각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한다면 맞추면
매우 효율적인 그런 현명한 스마트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바닥론이 나오면서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내 집 마련 또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